민주주의라는 철학하에 우리가 세상을 다가오는 여러 위험이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이제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제목은 이제 통일국가의 운영 원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고, 부제로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람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선한시민힘에 갇힌 동지들은 또 제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은 처음 이제 보시는 분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하면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보통 이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하니까 환경 보호 운동, 친환경 운동, 자연 보호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생태 운동, 환경 운동의 초기의 컨셉이 이제 그 수준이었죠. 지금은 거기서 좀 더 나가고 또 좀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 이제 다루는 개념의 제가 이야기하는 생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는 동양의 노자 사상, 노장의 사상이나 불교의 연기론, 이런 데의 생각들이 결국은 이 자연과 우주와 인간의 큰 하나로 보는 순환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한 개념의 생태 개념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 통제되지 않은 이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자본주의가 출발은 이제 한 200년, 근대 부르주아 200년 정도 지났지만은 그동안에 인류가 4만 년 정도 현생 인류가 탄생했다는데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시간보다 산업혁명 후에 이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나서 엄청난 인류의 변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의 이 몇십 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그 기간에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나 변혁의 폭이나 속도는 엄청 빨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온 병폐가 근원적으로는 근대 합리성의 모순이죠. 근대 모더니티, 레셔널리즘, 이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과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해 너무 자만해서 그게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맞물리다 보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그게 자본주의는 결국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도덕성의 호소에서는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인간의 오욕, 칠점, 그런 부분에 자극을 해야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그걸 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이 자본주의를 엄청난 추동력을 갖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가장 심각한 게 불평등 문제가 인류 역사 이래 지금 이 전 지구적으로 봐서는 최악의 경우에 도달했고, 물론 이 현대보다 옛날 중세 고대의 어떤 집단, 어떤 국가의 불평등은 지구보다 더 심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자본주의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기득권 가진 자들만이 자기들 내막을 알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고 태어나면서부터 상놈이고 하면은 그 위층의 생활이 어떤지 모르니까, 거기서는 불평등에 대해가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 시스템하고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작용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뭔지 알고 또 대중문화로 막 선전을 하니까, 그래서 느끼는 불평등은 옛날에 그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고, 그 삶이, 이 문명은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뭐 고급 이래 다 있는데 여기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그걸 못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서 느끼는 게 옛날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 이 통제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니까 인간의 탐욕과 결합해서 이 지구 자체를 지금 파괴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우리가 느끼는 그 기후 변화 그리고 온갖 이 여러 가지 질병들, 코로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서 이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주의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과 결합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든 나쁜 공동체든 지금 거의 다 와야 되고 이 나쁜 공동체는 그나마 자기들끼리 문화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과도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가 직면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이 문화 철학을 우리가 한국에서 제시를 하면은 이 다가오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사회 미래 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이 세계 다음의 문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시간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게 대학에서는 솔직히 한 1년 해야 되는 강의 양이에요. 체제도 논하고 사상도 논하고 그리고 또 국가의 모든 분야별로 다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PPT에 좀 자세히 적은 이유도 PPT는 보통 뭐 개념만 적고 마는데 그냥 나중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읽어보시고 또 제가 우리 선한시민 TV에서 이슈별로 또 매주 한 번씩 논평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나 기본 자산, 기본 소득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우선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 철학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진단을 한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극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코로나가 완 이 현재의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태 민주주의 패러다임하고 통일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철학이 있습니까? 국가 철학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철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하나의 가정이나 어떤 회사라도 거기에 구성원들을 전부 다를 이끌 어떤 정신적인 가치, 가원이든 회사 사원이든 뭐 학교도 학교 교훈이 있고 한데 그게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뭘 우리 머릿속에 늘 갖게 되는지 불교에서 말하면 화두인데 화두도 없이 그 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그 철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 철학의 어떤 생각의 차원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철학이나 사상이나 좀 학문적인 측면으로는 철학이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해야지 구조적, 전략적, 창의적, 창조적, 주도적, 주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인간은 위대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은 이 전문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되어 있고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4조에도 또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임시헌장에서는 평등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국강령 44년 건국강령에서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로 이제 건국의 기초를 삼았는데 그래가 이제 이 재헌헌법에서 삼균주의가 원리가 반영이 돼서 공적인 분야는 거의 뭐 국영 또는 공영하는 걸로 이 헌법에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그 권세가들이 이 기득권과 이제 결합하면서 헌법을 자꾸 바꿔간 게 이제 오늘날 헌법인데, 그래 이런 헌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입니까? 헌법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공화국,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한번 보면은, 자유의 본래 의미는 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실질적인 자율이 이제 배경이 된, 거기는 자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 자유인데, 이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자유가 있는지는 참 의아하죠. 지금 우리는 개인 자유, 지상주의, 방종, 이기주의, 부자와 강자만의 자유, 물질적 자유만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수행하는 도인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대자유, 장자의 소유유, 이 무한한 이 창공을 그릇기 없이 날아가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인데,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너무 현실에 이 혐오를 느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좀 좋은 세상으로 바르게 만들자 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런 데서도 우리 희망이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유국가가 아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 그런 상태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선한 시민님이 너그러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자는 건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관용성, 유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차나 과정도 중시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차 과정에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되죠. 그런 거 보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가 다 동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 권리가 동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해가 서로 대립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분법이 횡행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시 느껴지고, 이 체제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과정을 경시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갖춰져 있는 거죠. 법제도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어디보다 민주 선진 수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자 독식 사회가 되고, 정글 자본주의, 이 민주 시민이 아니고 천민들이고 이 불신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 사회라고도 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공화국이냐? 공화국은 왕정, 군주정에 대해서 권력을 군주 혼자 갖는 것에 대해서 거의 독재가 되고 하니까, 근데 시민들이 거의 반항해서 이제 반왕조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권, 분산, 균형 이러고 전체에 대한 덕성, 공공선을 강조하는 게 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불균형, 불평등, 부자 강자에 집중된 사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헌법에 규정한 민주공화국도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으로도 지금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런데 자유민주공화국의 철학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생태공동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은 국가를 그럼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뭐 잘 아시듯이 우리는 불교 유불선의 이제 통치 사상을 왔는데,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유학인데, 그 유학이라도 있으면은 그 나라에 그게 이 마인드가 유학으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다 수기치인이니까 먼저 몸을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진 상태고, 또 사회주의적인 철학을 가지면은 같이 평등하게 이 사람들과 차별 없이 가급적이면은 그런 사상으로 사회가 건설되면은 이 자본주의가 통제가 되겠죠, 시장이. 그래서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간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서독의 통일이
되면서 서독의 지식인들 가운데 한 이야기가 이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게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거지 자본주의가 이긴 게 아니다는 걸 그걸 경고를 한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 부분에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본래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이 박애 이런 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에 치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단 구조가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분단 구조에 저변이 있죠. 근데 이 자유 분단 구조를 악용해서 그걸 이제 우리 기득권들이 정동성이 취약한 기득권들이 이 평등을 이야기만 하면은 이 빨갱이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모수는 이 사상의 자유가 없잖아요. 평등,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 탄압을 하는 그래서 자유가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왜곡된 자유 구조 하에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굿스테이트, 굿시티즌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 좋은 시민들이 좋은 풍선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일, 큰 일을 하는 게 좋고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그 사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민들이 심성이 상당히 지금 피폐해 있는 거 이걸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시민들이 사회의 주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상 국가 철학에서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해놓은 이유는 북한은